총 7명의 심사위원 중 7명 모두 참석하여 성원된 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의 심사 결과 발표 및 공개에 따라 본 건축설계공모 심사 과정이 녹화되며 화성시 유튜브 채널 화성원TV에 업로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의 작품 선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육대학교 정광호 위원님이십니다. 네. 서원대학교 반상철 위원님이십니다. 경기대학교 김용국 위원님이십니다. 네. 섭성대학교 김재열 위원님이십니다. 영남대학교 백승만 위원님이십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욱 위원님이십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여진 위원님이십니다. 잠시만 좀 대기해주십시오. 네, 다음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의 사업 개요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사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 선출되면 심사위원장님의 주제로 설계공모 작품 심사 방법 결정,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설계지침 위반사항 적용 여부 결정, 작품 심사, 당선작 및 입선작 선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 급증에 대응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구축하고자 하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기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 결과 비형평도가 높은 봉담 지역 내 건립이 우선순위로 판단되어 화성시 북부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고려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고 설계 용역비는 14억 9,100만 원이며 예정 공사비는 377억 6,300만 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지침상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부지에 접하는 전면대로는 차량 진출이 불허구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노유자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6,369제곱미터, 연면적 11,435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시 봉담 2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주변 반경 500m 이내 커피 복합문화시설, 봉담 다목적 체육관, 봉담 공용주차장, 생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금일 단성작은 설계 용역권이 부여되며 설계 보상비는 단성작을 제외한 3작품 중 2개 작품에만 지급됩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2등작의 경우 4천만원, 3등작의 경우 3천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설계 공모 지침 및 과업에 대한 주요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설계 공모 지침에 따라 발표자마다 10분간의 PPT 발표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면 투표제 또는 채점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투표제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채점제는 각 평가 항목별로 수, 우, 미, 양을 각각 한 작품씩 선정하여 채점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작품별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탄술 평균하고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설계공모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상에는 투표제를 통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후 회의 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심사위원회를 주관하여 주실 심사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강호 의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추천으로 정광호 의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무 심사위원 중 총 7분 중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개최하겠습니다. 화성시 북부 지역의 복지환경 인프라를 위하여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심사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심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심사 방법은 지춘서에는 토론에 의한 투표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심사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반상철 위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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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김재우 위원님. 예. 예. 우리 김준우 예. 예. 우리 김용 의원님, 백승만 의원님. 예. 됐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투표제로 이렇게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투표제로 진행하도록 하고 설계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는 어떻게 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기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위반 사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수로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미리 그걸 의논할지 프리젠테이션 후에 결정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주간부서에서 얘기한. 네. 네. 우리 주무부서님 어떻게 검토 의견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이게 실격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건축가 이소희입니다. 제가 그 내 작품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진행을 했고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다 경미한 사항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발표처에서 판단하기에 실격작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 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의견서에 대한 내용에 나온 것은 이제 감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프리젠테이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미리 의논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영구 위원님은 지금 프리젠테이션 후에 아마 우리가 이제 다 들어보고 이 이제 지금 주관 부서에서 검토 견서를 본 걸 가지고
잠깐 의논을 거쳐서 투표를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아까 주신데 그 간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10분 발표시죠? 네, 10분 발표. 질의응답은 몇 분?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응답은 정해진 게 없지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5분 정도요. 예, 10분 정도 발표하고 5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ABCD 업체가 4군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 정도 소요될 거라 생각됩니다. 한 업체당. 그러면 근본 설계 업무 작품 심사 방법 결정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순서는 설계 업무 작품 심사 시작에 앞서 공공건축가 입회 발표자 간 추첨을 통해 발표 순서를 정하였고 또 추천된 발표 순서에 따라서 작품 번호 A, B, C, D가 부여되었습니다. 작품 번호 발표자께서는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이나 행위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응답은 5분으로 정했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예, 준비가 되셨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품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작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제목은 봉담누리입니다. 담누리는 봉우리 붕과 호수담에서 호수담을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실개천이 흘러 호수가 되듯 화성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담아 누리는 다양한 공간으로 남녀노소가 소통하는 개방적 복지관으로 설계 공모 주안점에 부합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작품의 공모 시 제시한 주안점을 적용한 설계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 주안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설계 주안점을 본 작품의 설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건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봉담읍 창리 682번지 준주거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6,369제곱미터, 주용도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건폐율은 48%, 용적률은 147%고요. 철근 콘크리트조의 일부 철골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배치와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시 대지에서 우선 고려된 부분은 접근성입니다. 이 다양한 시설들이 이용하는 이 건축물이 들어와서 사용자들이 여러 부류의 사용자들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남쪽에는 삼봉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시니어 클럽이, 동쪽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내려오는 산책공원이, 서쪽과 북쪽에는 이제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향한 남쪽에는 저희가 광장을 주고요. 죄송합니다. 혼자서 다 하려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보행자 출입구를 두고 광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산책로에서 어린이들이 걸어서 등원할 수 있게 출입구를 두고요. 다음은
대로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푸드마켓 출입구를 뒀습니다. 북측에는 사용성을 고려해서 차량 출입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치는 접근성을 가장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복지 수요자들의 요구를 담아 조닝하고 섬세하고 다양한 복지 구현으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터로 지역민의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건축적 가치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다채로운 공간감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해 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다양한 녹지 공간을 구현함을 설계 개념으로 하였습니다. 계획 내용은 배치도와 평면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도와 조감도에서 보시면 대지의 사면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도로와 대응하는 배치로 하였습니다. 삼봉공원과 시니어클럽 남쪽 방향에는 광장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5개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 출입구를 만들어서 시인성을 좀 확보했습니다. 광로 사거리, 여기 이제 광로 사거리인데요. 광로 사거리에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 이상의 매스를 셋백해서 좀 더 조형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남동 측은 저희가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배치해서 별도로 수직 동선, 어린이집 관련된 수직 동선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어린이집에서 드롭존과 버스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남측에는 놀이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서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하기 쉬운 여유 있는 공지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주차 입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북측에는 12m 도로에 주차 출입구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하역 푸드마켓의 하역 주차도 고려를 했습니다. 규모상 작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이제 북동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을 향한 개방감과 대지의 풍부한 녹지 계획으로 삼봉공원과 녹조축을 연결하여 사용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시키는 배치 디자인입니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기획되었으며 확장형 장애인 주차를 고려하여 총 80대를 설치했습니다.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의 기계정지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주체 간의 분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계획으로 1층 계획은 대지와 즉 배치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계된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배치에서 나오는 동선을 그대로 1층에 이입시켜서 남측에는 이제 주출입구를 두고 주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넓은 누리마당을 두었습니다. 누리마당 건너편에 장애인 승강기가 있는데요. 건너편에 안내 데스크를 두어서 복지관 이용 서비스를 도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누리마당 왼쪽에 달빛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 달빛 놀이터를 감싼 보육시설이 이제 어린이집이 되고요. 어린이집과 연계된 아동복지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직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상담실이 있는데요. 상담실은 누리마당과 직접 연결됩니다. 왼쪽으로는 통합사무실과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쪽 남쪽으로는 정원 카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니어 클럽의 커피 문화 센터와 연결된 정원 카페가 되겠습니다. 2층은 다양한 수직 동선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외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음 언덕을 통해서 이제 복지관으로
이음 운동을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이제 비상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정인 햇살들이 정원을 둘러싼 동아리실, 배움터 이런 각실들을 계획하였고요. 1층에서 연결된 계단식 쉼터와 이어지는 뮤직 라운지, 또 여기서 이어지는 계단식 쉼터는 3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자연스럽게 1층, 2층과 3층이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그런 장치로 사용자들의 소통의 공간, 또 휴게 공간 효율을 높이는 계획으로 복지관의 중정과 함께 사용자의 활동 공간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내부 계단을 통해 유의실과 식당, 교사실, 원장실을 계획하였습니다. 3층은 중정을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실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비상시에 피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자, 4층은 중정으로 둘러싸인 각실로 배치되고 2개 층 높이에 오픈한 정원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를 건물 안으로 이입시켜 풍성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부분에는 아동 청소년 센터, 드림 스타트로 계획하였고, 이번 층에서는 평면 계획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중요한 피난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노유자 시설로 피난층 외기에 접하는 승강식 피난기가 꼭 필요합니다. 의무시설로. 그래서 5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피난기를 설치를 하였고, 이것은 설계 지침의 피난동선 설계에 부합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5층은 주로 대공간으로 연결된 되어 있습니다. 강당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숨나들 정원과 휴게 테라스 등으로 시간이 다 계획됐습니다. 됐으므로 질의응답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지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도면상에서 보면 그냥 남북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강하게 보행축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축으로 연결돼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좀 이 부분이 뭐 창고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이 맺어 있어도 요 가로폭도 도로폭도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좀 무엇보다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쪽도 공간과 이쪽 공간을 연결시키는 강한 보행축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주차가 이렇게 넘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차 분리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보차 분리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10대 정도의 주차를 했는데요. 80대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바로 지하 주차장을 갈 수 있게 했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 아동 복지 시설 쪽의 주차라 차량 이동 수요가 적다고 저희가 이제 교통기술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차량들은 차량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어린이 관련 시설에 주차를 놓고요. 차량 빈도가 많은 복지관은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거는 언제 어떤 그 디자인 의도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 저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네. 화성시가 이제 도농 통합 도시에서 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담 2지구도 아파트나 상가들이 이제 밀집해 오면 공원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공원과 연계된 녹지를 건물에 유입함으로 인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남녀노소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지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봉공원의 녹지하고 저희 건물의 녹지가 서로 연계됐다. 그리고 굉장히 큰 2개 층을 오픈하고 뭐 3m에 한 8m 정도의 그런 부분에 녹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제 위치에서 볼 때도 그 녹지가 보일 것이고 도시 안에 아파트와 옆에 지금 오피스텔, 고층 오피스텔, 상가들 이렇게 빽빽한 도시화되는 곳에서
녹지로 좀 정서적 안정감을 좀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 발표자께서는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이나 행위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컨셉 키워드를 빛나는 정원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화원이라고 정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화성 봉담 2지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빛나는 정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두의 정원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모인 신도시의 구성원에게 각기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휴식 공간, 열린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도시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의 복합 건축물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주차대 수 101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설계 주안점으로 사면의 도로로 둘러싸인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배치 계획과 서로 다른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수직 정원으로 확장시키는 친환경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대지는 삼봉근린공원에서 봉담 중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녹지축의 결절점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맥락상으로도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우르는 매개체이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배치 계획에서는 공원과 연결된 교차로에 진입 광장을 계획하고 교통 흐름과 지구 단위 계획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에 주차 진입 및 주차장을 배치하였습니다. 1층은 전면의 개방 공간 제공과 커뮤니티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공유 가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유 가로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고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일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상의 공원을 옥상으로 확장한 공유 정원을 제안합니다. 공유 정원은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함께 갖고 나가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공유 가로를 중심으로 맞이광장과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남향에 배치하고 장애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야간 이용을 고려해서 범죄 예방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조닝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1층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독립된 외부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센터는 방과 후 취약 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돌봄 센터이며 빈번한 학생 출입을 고려해서 1층에 계획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와 아동 확대와 예방 자료를 담당하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사무 기능과 상담 기능을 고려해서 2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조닝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과 아동시설은 외부 공간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동시에 유지 관리를 위한 통합 사무실과 개별 홀로 연결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대강당은 외부 계단이 접근이 가능한 2층에 배치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은 일방향 순환 동선과 교통 약자를 배려해서 계획하였습니다. 화물 하역 공간과 환기, 채광을 위한 선큰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설비 수요를 고려한 예비 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지상 1층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통합 로비와 안내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푸드뱅크에는 연계 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접 구매 지원이 가능한 푸드마켓, 재활 사업의 일환인 카페테리아를 계획하였고 주말
플리마켓 지원시설을 공유가와 함께 연계해 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등하교 시간을 고려한 드랍오프존과 맞이 공간을 두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센터는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으로 구분하고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사무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푸드마켓과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하역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이 분리 연계된 지상 2층입니다. 두 시설 사이에 통합 사무실을 배치하였고 홀을 중심으로 대강당, 음악 연습실을 계획하였으며 출연자 대기실과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 사무실을 남양에 배치하였고 회의실을 인접 계획해서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회의실과 세미나실, 상담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상 3층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한 층으로 중정과 5개의 조경을 계획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가변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해서 창의적이고 사용 패턴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시 이용자의 안전한 피난을 고려하였습니다. 공유정원이 있는 지상 4층입니다. 행사 시 외부 확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야간 공유정원 이용자를 위한 개방형 화장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정원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로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도시 맥락과 어울리는 친숙한 어휘의 인면 계획을 추구하였습니다. 도시 스카이라인에 순응한 경관 계획을 고려하였습니다. 근린공원에서 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반영해서 평평하고 나지막한 조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친환경 인면계획입니다. 향별, 창 면적을 조절하고 일사량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외부 수직 루버를 적용해서 향후 실 변경에 따른 방위별, 실별, 일사량 조절을 고려하였습니다. 공간 계획 개념으로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부 공간이 내부 곳곳에 관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조닝을 통해서 단면을 구성하고 적정 층고 계획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테라스와 5개 조경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를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별 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계획입니다. 푸드마켓은 내추럴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어린이집은 부드럽고 따뜻한 톤의 색채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대강당은 잔향시간 등을 고려해서 천연 흡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식당은 밝고 현대적인 이미지와 유지 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로 에너지 3등급을 목표로 한 친환경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60%를 목표로 일사량 조절,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BIPV, 지열 에너지, 공기식 태양열 패널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노유자 시설의 특성을 감안한 무장애 생활 안경 인증 계획을 사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조 계획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대공간 구조 계획과 처짐 등의 사용성 검토를 고려하였습니다. 통합 계획으로서는 어스앵커 공법과 오픈곡 공법을 함께 적용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술과 고효율 장비를 적용한 설비 계획입니다. 지역 난방 의무 글씨지역으로 인버터 펌프를 적용하였습니다.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였고 단계별 비상전원 계획으로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였습니다. 연면적은 기준 면적의 플러스 4.9%이며 전용 면적은 지침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정 공사비는 유사 프로젝트 공사비 분석 및 지하층 굴착 깊이 공법 등을 선별 고려하였으며 건축 중고 최저가 등 각 분야 공사비 절감 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앞에 그 A 발표자를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다 똑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좀 사각형의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리드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체계여서 특히 주요 도로의 곡각지 부분을 열려주고 특히 뭐 각각의 각 도로에서 접근될 수 있는 동선을 다 해주고 영역적 조인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다른 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나머지 세 개의 작품은 철저하게 가로하게 수능되는 뭐 그런 형태의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어떤 그런 부분 플러스 굉장히 강한 서클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조형적인 형태를 담은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계획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각형의 이제 그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는 이제 그 건물의 이제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사각형에 대한 이제 그, 그 이미지를 이제 차용할 수 있게끔 이제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그 큰 이제 가로면에 이제 면에 있는 이제 대지이고 그 각각의 이제 그 보행자들이 이 교차로에 대한 이제 성격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대지에서 그 만들어지는 날카로운 이제 모서리보다는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느낄 수 있고 친숙한 이미지인 이 서클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면은 이 교차구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건물의 그 효과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이제 원형에 대한 이미지가 외부에서 보여지듯이 만약에 이제 또 들어가서 이 전체로 어울리지는 이제 그 상층부의 그 공유의 정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밖에서 보았던 그 원형의 이미지가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또 그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그 대중들에게 임팩트 있는 이제 건물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 프로젝트는 종합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합된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안들을 보면 대부분 그 두 개를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도 분리하고 형태적으로 약간 분리를 시켰는데 여기는 분리된 것 같은데 이렇게 결합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뭐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시각에서의 그런 면들이 좀 잘, 뭐 저는 좋게는 봤어요. 이렇게 내부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그건 질문이 아니고,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뭐 분리시키기도 하고 결합시킨 이유가 있나요? 뭐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 거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1층 평면도를 보시면요. 1층 평면도에서 그 위에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아동 그 시설이 이제 위치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부분에는 이제 그 개방감 있는 이제 전면 오픈 부위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아래 이제 녹지축을 연결하는 이제 공유 가로라는 이제 그 키워드로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과 이제 아동시설이 명확하게 이제 매수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성격들이 각각의 이제 그 기능에 맞는 이제 역할들을 각각의 공간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층 평면도로 또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동 이제 그 시설과 이제 사회 복지 시설들이 이제 통화 사무실과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 등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2층에서는 이제 또 그런 이제 시설들이 또 연계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하 1층의 주차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차를 이제 한 이후에 자기가 필요한 이제 사회복지시설과 아동시설로 이제 각각의 코어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층에서 분리와 연계가 동시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능이 결합돼서 같이 있는 게 더 사용하는 데는 좋다고 판단하신 거죠?
각각 층별로 이제 그게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층에서는 이제 분리된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2층 부분에 이제 통합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사무실들을 연계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분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대강당을 이제 2층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강당의 그 강당 길이에 비해서 네. 층고가 지금 한 10m 정도 돼 있어서 길이가 10m를 약간 넘는 길인데 또 층고가 10m나 돼 있어서 네. 혹시 그거는 좀 다른 거하고 구조적인 레벨을 맞추시느라고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좀 그게 중간에 놀려니까 좀 그게 과다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건 뭐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예, 일단 그 층고에 대해서는 이제 1층 5.7m, 2층 이제 4.5m, 그 3층 5.4m, 4층 이제 4.5m 정도로 이제 각각의 실의 성격에 맞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일단 대강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상 이제 장스캔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상층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3층으로 그 위치를 하면서 그 부분만 약간 층고를 더 높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4층의 이제 공유정원이라는 저희 프로그램과 이제 옥상의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더 튀어나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복층으로 두면서 2층을 갖다 이제 위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또 그 규모에 비해서 층고가 약간 또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상 그 최상부에 위치하는 이제 2층에 위치해서 복층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좀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발표자께서는 임명성을 저해하는 표현이나 행위들은 자제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예, 그럼 발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의 타이틀은 꿈을 담는 공간, 드림 플랫폼입니다. 지역 주민이 꿈꾸는 희망과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무지개를 통한 행복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물결처럼 이어가는 화성시의 북부종합 사회복지관을 모두와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당초 5월 31일에 고시된 공고 지침에 따라 작품을 완성했었습니다. 공고 취소와 연기로 지침이 수정되면서 규모와 용도는 당초 공고와 동일하나 층별 프로그램과 면접표가 새로 요구되었고 공모 목적인 실용성, 창의성의 반영을 고민하던 중 용도와 층별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작품의 획일화를 탈피하고자 층별 구성과 면적이 현재 지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고 내용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첫째, 주변 맥락과의 연계, 둘째,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셋째, 안전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분리입니다. 옆 공원을 확장하여 대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횡단보도를 통한 주민의 접근점이 동선의 축이 되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길이 건물의 영역과 용도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고 계신 이미지가 행복밸리라고 이름을 지은 내부 동선의 축입니다. 요즘 화재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1층에 계획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행복밸리를 통한 사회복지 간 분리 및 사회복지 간 저층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 시설, 푸드뱅크, 마켓 등을 배치하고 고층에 프로그램실과 업무 공간 등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큰 사거리에는 이용자가 보이는 광장과 복지관의 주출입구를 계획하고 차량의 출입은 보행자와 분리하여 서측 도로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지상주차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하였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출입은 동측, 공원 측으로 분리하여 아동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셔틀버스의 드림존도 같은 영역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법정 주차대수 43대이나 87대로 계획을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은 코어에 근접하여 배치하고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을 계획했습니다. 지상 1층은 중간을 지나는 행복밸리를 통한 복지관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분리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료실, 상담실을 종류별 적정 면적으로 계획하고 어린이집 또한 당초 지침에 제시 면적이 없던 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는 고령자와 수급자 등의 방문이 잦은 커뮤니티 시설, 푸드마켓, 식당 등을 배치하고 요리교실은 식당과 인접하여 배치했습니다. 2층에는 대강당과 세미나실 등의 규모가 큰 실을 계획했습니다. 대강당은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결혼식과 같은 예식, 어린이의 학예회 등 다양한 행사 및 강연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며 많은 사람의 이용에 따른 대피를 고려하여 2층에 배치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로 생긴 옥상은 도시농업 체험공간과 창조마루, 게이트볼장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창조마루 위로는 통합사무실에 메스가 있어 우천시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우천시에도 사용 가능한 필로티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3층에는 동아리실, 소그룹 활동실을 계획하고 소음을 고려하여 통합사무실과 자원봉사사실을 분리 배치했습니다. 소음 범퍼를 위한 아트리움을 계획하고 홀의 갤러리와 야외 갤러리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시나 공연 등에 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계획해 주었습니다. 4층은 소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댄스, 음악 활동실과 창작 공방 등을 배치했습니다. 프로그램실은 상부가 오픈된 창작 테라스와 연계하여 좋은 실내 환경을 연출하고 누마루는 야외 갤러리를 전망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레벨을 높이고 대도를 놓아 전통적인 공간감도 느끼며 담소의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계열의 석재 패널과 유글라스의 이중 외피를 계획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세이빙을 고려하여 계획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상징성이 보이도록 계획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박공 모양의 인면은 아동복지시설로서의 놀이치료실로 다른 레벨에서 다양한 놀이치료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행복밸리를 통한 영역의 분리와 개방성을 확보하고 행복밸리 위로는 오픈 공간을 계획하여 햇빛이 바닥까지 닿도록 계획했습니다. 1층의 지상 주차장은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주차장은 지하로 계획했습니다. 지상 주차장의 교통 약자, 주차장은 일부 차양시설을 계획하여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좀 전 4층 평면에서 말씀드린 누마루에서 볼 수 있는 야외 갤러리입니다. 넓은 하늘과 조경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쉼과 안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층별에 계획한 특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외 공간들이고요. 이러한 공간들은 다양한 나이대의 이용자들이 공간 소유를 만족시킬 것이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를 채택하였고 강당 부분은 대공간이기 때문에 철고조를 채택하였습니다. 계략적인 토목 및 설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꿈꾸는 희망과 모두의 소원을 만들어가는 화성 북부종합 사회복지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처음 번째부터 질문을 드린 죄가 있어서 형평성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는 질의인데 그 발표 서두에 5월 달에 이 프로젝트가 취소가 돼서 프로그램의 변동이 됐고 수정이 됐는데 뭐 이 작품은 아까 내가 그걸 뭘 못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걸 상의하니까 좀 이해를 바란다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수정된 프로그램은 반영 안 하고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지침서에는 기존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런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다 동일하고요. 대신에 층별에 대한 조닝이나 면적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별에 대한 조닝과 면적을 이전 고시됐던 그걸로 좀 저희는 반영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 준비하셨던 걸로 제출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예, 네, 그거에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고요. 18페이지 동선계획도를 좀 잠깐 좀 볼까요? 예,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은 뭐 앞에 관리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동복지시설과 그 다음에 그 복지관의 시설이 어떤 앞에서 통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보면은 들어와서 지상주차장에 확인한 다음에 지상주차장이 없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아예 뭐 지하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하로 가려면은 이게 회전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동선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사항이 좀 많고요. 저희가 그 주차장을 전용으로 잡아줬던 이유는 그 별도의 안전성이나 이런 확보들을 위해서 이제 지상주차장 일부는 별도의 동선으로 해서 별도의 실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작성을 완전해 준 거고요. 대신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서 다시 나가서 옆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전에 분한테 질문한 거에 대한 내용인데 2층에 그 대강당을 놓으신 거가 그 이제 동선이 다른 요 규모에 비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지 않나. 네네. 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2층으로 대강당을 혹시 배치하신 건 아닌가 좀 질문을 하고 싶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2층이나 또는 상부층에서 그 엘리베이터 이외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양쪽 두 군데만 배치가 돼 있잖아요. 다른 어떤 동선 처리에 대한 계획을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별도의 동선 계획은 지금 평면에 나와 있는 계획이 맞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2층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저희는 2층에 대강당을 좀 설치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피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쪽에 있는 농업체험 공간이나 저 지붕층, 즉 저 외부의 공간에 피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얼른 1층으로 내려가서 대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층에 대강당을 좀 설치한 그런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예. 그쪽에 위원님. 예.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질문 1층에 이제 어린이 집과 그 다음에 뭐 어린이 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센터 등이 모두 이렇게 그리고 옆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5개 공간들이 지금 2층에 지금 새로운 제안으로 놓으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농업 공간이나 제가 도면을 읽었을 때 체험 공간이나 게이트볼 이런 공간으로 했는데, 그럼 이런 공간을 시간대별로 이제 활용 가능하게 해달라는 지침서에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동선이 이동되어지는지, 일반인들이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추후에 이제 시설계를 진행을 하면 발췌 요청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위에 공간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지금 네네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그건 문제 없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이나 행위들을 자제해 주시고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준수해 주시고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예, 그럼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 복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북부 사회종합복지관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이슈입니다. 먼저 대지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 2지구에 위치한 대상지는 녹지축과 중심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남층은 삼봉근린공원과 화성시니어클럽이 위치하여 있고, 대지의 사면이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접근과 소통이 가능한 대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지의 형상과 지침을 통하여 4가지 이슈를 가지고 계획에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도시 맥락의 반영. 둘째, 주변과의 소통.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닝. 넷째, 프로그램들 간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컨셉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의 소통, 그리고 도시와의 관계 맺기입니다. 지침에서 주어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건물로도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대지에 담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내부에 혼재하는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들의 위치를 찾기 힘들게 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의 위치를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여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접근하고 그 출입구들 간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 간의 우연한 소통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동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동선의 중심에는 그로잉 스트리트를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 간 다양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새로운 도시의 축을 형성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첫 번째,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중심의 새로운 가로를 중심으로 각각의 조닝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차 공간은 다수의 차량이 대지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이면도로의 시작점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로변을 계획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설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동측 공원과 인접하여 배치하였고, 사무실을 각 층에 분산 배치하여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성격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져 각 시설의 성격에 맞는 공간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크게 아동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시설, 복지시설, 사무실, 교육시설, 대강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공간의 성격, 사용자의 이용 시간대, 동시 사용 인원, 소음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능별 분동과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대지 주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흐름의 연결, 다층적인 휴게 공간, 실내 연계 5개 공간 등을 계획하여 각 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연을 느끼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관리시설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각 기능별 코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차량 순환 동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상 1층입니다. 진입 마당과 연결된 그로잉 스트리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며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푸드마켓, 사회복지관, 사무실,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시설, 교육공간 등의 기능별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를 계획하여 주민들의 이용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2층 계획입니다.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아동 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실 등의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각 기능들을 연결하는 연결 데크를 설치하여 각 실들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식당은 요리교실과 연계하여 식자재 운반, 관리와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역과 연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연결 데크를 중심으로 지상 3층입니다. 연결 데크를 중심으로 각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 공간에 가변성을 주어 추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이나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오픈 공간을 통하여 2, 3층의 교육 공간 간의 입체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상 4층입니다. 네이처 데크를 중심으로 한 회의실, 세미나실은 가변적 공간 구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강당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홀과 코어, 연결 데크를 통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계획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교육, 사무, 아동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매스별 인면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영역성을 부여하고 내외부가 연계되는 공용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와 복지가 하나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시설로서 모든 면이 정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각 시설을 이어주는 데크의 분리된 재료로 인하여 시설 간의 분리와 연결이 강조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단면입니다. 각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직적 조닝을 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에 맞도록 외부 공간과의 연계, 적정 층고 등을 고려하여 단면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별 사용자의 특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인테리어 계획을 하였습니다.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를 계획하였고 파란 계열의 색깔로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주어 인지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문들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계획은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복지관 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구조 및 시공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구조 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적인 시공 여건을 형성하였으며 설계의 방향과 용도별,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실용적인 친환경 계획을 도입한 에너지 절약형 종합복지관을 계획하였습니다. 설비 계획입니다. 쾌적성과 편리성을 확보한 저에너지 고효율 시스템 건축물을 구현하겠습니다. 적절한 유지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용 재료 및 설비를 계획하였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사비 산출과 건축물에 적합한 법규 검토 및 재료 마감 계획을 통해 분야별로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합리적 사업 추진으로 설계 과정에서부터 시공까지 완성도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주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 모두에게 열린 소통 공간과 자연을 끌어들이는 유기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 복지의 중심이 되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쪽 배치에서 뭐 건너편에 녹지하고 연결돼서 그 건물 내부에 공유 가로를 설치해서 수직적인 어떤 개방적인 수직 연계 동선을 해서 한 거는 이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 한 가지 2층 평면도 한번 볼까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개방 공유 가로로 설치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침에는 크게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크게 동선과 기능을 이제 공간을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상에는 크게 보면은 4개의 볼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시설의 규모에 대비해서 혹시 코어가 너무 많아서 저적률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그래서 꼭 이렇게 분명히 좋은 공유가로라고 하는 부분을 수직 동선을 만들어 놓고 또 내부에 많은 동선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최초에 접근한 방식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건물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하나의 홀에서 연결해줘서 그 안에서 통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그리고 뭐 사회복지관, 강당 이런 같이 이렇게 모여 있기가 조금 힘든 듯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건물로 인지하고 그것들을 그래도 그 안에서 조닝해서 4가지 큰 틀로 조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구를 1층에서도 원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고요. 지금 크게 보면 양쪽에 그러니까 가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동으로 나뉘는데요. 그 2동 내에서 법규를 만족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코어가 2개가 수직 코어 2개는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엘리베이터 개수나 화장실의 개수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떤 아주 쉬운 접근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볼륨 4개가 아주 뭐 분리가 분절이 잘 돼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가운데에 저 큰 가로가 있잖아요. 네. 그런 큰 가로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는 가운데 그 외부 계단이 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저기가 되게, 저 계단은 주요 공간에 있는 좀 약간 상징적인 계단 같거든요. 네. 근데 계단실에 있는 폭하고 같아요. 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4개의 볼륨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계단에서 외부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예. 지금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앞에 있는 계단은 약간 부수적인데 거기는 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저렇게 좁은 계단을 3층까지 쭉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메인 계단으로 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외부에 있는 계단은 그
부가적인 계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부의 코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계단은 내부에서 나와서 옆동으로 이동하거나 프로그램들 간의 이동이 있을 때 잠깐 이용하는 빈도의 계단으로 보고 위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메인 길이 어떤 그 홀과 같은 큰 건물의 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메인 길에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조형적인 요소로도 계단을 좀 사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어디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휴식 후에 3시 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이제 위반 사항은 없고, 이제 크게 이제 저희 검토 사항은 법률 위반하고 이제 저희 공무 지침사항의 지침 위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내 작품 단은 법률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경미하게 조금 이제 지침 위반 사항이 이제 조금씩 있었는데요. A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도판상에 지금 이제 번호가 좀 미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이 일단은 저희 지침 위반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채점 들어갔을 때 지금 스페셜 결정이 됐지만은 채점 들어갔을 때 이게 저희 그 벌점 규정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0.2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B 작품의 경우, B, C, D 다 동일하게 좀 지침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지침서 상에 층별 그 층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지침이 나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B, C, D 작품 경우는 그 최대 4층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층으로 일단 지침이 나갔었는데, 이거 이제 이런 그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위반 그 외에 이제 지침사항 위배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벌칙 규정에 의해서 마이너스 0.1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 주관부서의 작품 검토 의견서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안해서 투표할 것인지 그런 얘기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침에 대해서 뭐 채점제로 했을 때 벌점이 부과된다 해도 0.2점, 0.1, 0.0.1에서 크게 뭐 작품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내용이 이제 프로그램의 약간 변동은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영구 위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벌점 우리가 점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더 경미한 사항이 돼서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감안해서 그냥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작품 검토 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투표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할 때 이제 투표제일 경우는 4개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에 나온다니까 이렇게 좀 뭔가 튀어보려고 그러니까 뭐 빠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일상적으로 투표제를 할 때 보면은 먼저 당선자 앞에 보면 선호도가 돼서 이게 어떤 몰려가는 쪽이 있어서 먼저 당선작을 위한 2작품을 결선 올릴 걸 빼고 나머지
두 작품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다득표 순서대로 3, 4위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은 두 번 정도 투표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탈락자 3, 4위를 먼저 정하고 원래 이제 이게 4위인 경우에는 아까 그 보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를 1, 2, 3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 2개를 뽑되 이제 3, 4위 탈락작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2개 작품 중에서 우수작을 뽑는 걸로 최우수작을 뽑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십니까? 예. 그럼 2번 정도 투표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할까요? 2개를 작품을 내야 되네? 하나씩 해야 되나? 예. 그러면 2개 작품을 탈락작 2개 작품을 적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나눠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한 게 투표 3, 4위는 비공개로 해서 작성을 해주고 하는 걸로 해야 1, 2위 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3, 4위에 대한 뽑는 것은 비공개로 계산하셔갖고 사인 받는 거예요. 네, 저기 1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자 후보 좀 투표 1차로 진행해 주셨는데요. A 작품 같은 경우는 투표수가 4표 나왔습니다. B 작품 1표, C 작품 7표, D 작품 2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락 작품은 C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 투표는 단성작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당성작 하나를 뽑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실 때 지금 여기 표시를 해야 되죠. 이것도 단성작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작품이 B하고 D 작품입니다. 네, 일단 지금 집계 2차 당선작 선정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당선작은 B 작품으로 좀 득표수 6표가 나왔고요. D 작품 1표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작품은 심사번호 B 안으로 결정이 됐고요. 우수작 2등 작품은 당선작 심사번호 D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장려작 3등작은 A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심사결에서 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께서는 당선작을 확인하시고 당선작 선정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선작에 대하여 기본 및 실설 개시 보완하여 할 사항에 대해서 당선작에 대한 심의위원 의견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발표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발표해야 되나요? 네. 여기다 쓰죠. 단성작 및 입상자 업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품은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에스파스입니다. 우수작품 2등작은
주식회사 인어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장려작 3등작은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상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